원래 친절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머리로 가릴 만큼 신경 쓰이고 그러면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뷰티 건강 채널 뷰티캐스트의 아나운서 김리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있는 주제인데요.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최근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방법들이 SNS에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계세요. 근데 이 SNS에 올라온 것들 중에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았고 이 잘못된 상식이 있어가지고 따라하면 오히려 위험하고 효과가 없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효과적인 다이어트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과 그리고 수많은 다이어트 정보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피트니스 필라테스 쪽 피트니스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홍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겸 현재 이제 뷰티 컨설턴트로 스파에서 부원장을 하고 있는 손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어 메이크업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진소희입니다. 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이상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새해인데 다들 새해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는 참고로 크리스마스 이브 연말에 헬스장을 갔기 때문에 그대로 부지런하게. 유지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 그럼 365일 다이어트를 유지하시는 거네요. 그쵸. 유지하는 것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유지가 제일 네, 어려워요.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맞아요. 그럼 선생님은? 저는 지금 가장 최고로 많이 쪄있는 무게예요. 정말요? 네네. 말르셨는데 지금? 아니, 얼굴은 아무래도 제가 뷰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셀프 리프팅도 하고 하는데 한 7kg, 8kg 정도 지금 쪄 있어서 진짜요? 네, 올해는 한 8kg를 감량해보자. 근데 겨울에 안 보이는데 찌는 법이라서 저도 이번에 독감에 걸리면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좀 빼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이어트 정보 좀 많이 알려주세요. 저도 사실 독감 때문에 고생했었어가지고 새해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들 몸을 보니까 운동을 생각을 지금 짰어요. 제가 파워피라가지고 방금 계획했습니다. 네, 서 있으면 빨리 독감부터 나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원장님은?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인데요. 오늘 딱 이런 주제로 얘기한다고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 오시나 봤더니 운동하시는 분 막 이러니까 나 오늘 혼나러 오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 지나면서 다들 살이 많이 쪘죠. 맞아요. 네, 많이 쪄 있는 상태고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흥미롭고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볼 건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근데 아무래도 부동적으로 계속 좀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바쁜 현대인들이 가장 좀 지향하시는 게 16대 8 간헐적 단식인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좀 유행을 많이 타고 좀 피드백이 어떤 건 또 나쁘고 이랬던 것 같고요. 그래도 간헐적 단식이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운동을 꼭 하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식단 조절을 하면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네. 간헐적 단식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이렇게 해서 16시간, 8시간 이렇게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하시는 건데 아무래도 공복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혈당량이 낮아지면서 에너지원으로 좀 탄수화물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좀 쓰게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운동을 저 같은 사람은 주말 쉬고 거의 평일에는 매번 이렇게 하게 되지만 특히 또 회사원 분들은 시간을 내서 하기가 어렵고 주 1, 2회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요 방법으로도 많이 다이어트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올해 한번 해봐야겠어요. 좀 무작정 굶자파 해가지고. 그럼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체중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여서 네. 저만의 룰을 정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500칼로리만 섭취를 하고 저녁 7시 이후에 안 먹는다. 지금 그게 제일 어려운데. 8kg 찌운 데는 야식이었거든요, 사실. 퇴근하고 9시 와서 이제 그때 몰아먹고.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떡볶이. 떡볶이 제일 살찌죠. 그쵸. 네네. 아마 여러분들도 좀 해보셨으면 좋으실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칼로리 계산해서 몇 시에 먹던 간에 하루에 1,500칼로리만 먹는다. 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체력을 줄이시는구나. 맞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로 칼로리 제일 많이 먹는 것 같고, 그리고 다이어트 음식을 너무 지켜 먹지 않고 닭가슴살로 치킨도 해 먹고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혹시 소희쌤도 따로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 다이어트를 안 한 지 꽤 됐는데 다이어트를 오랜 시간 하기는 했었거든요. 20대 초반 이럴 때는 그냥 무작정 굶었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도 보면 이제 무작정 굶고 저는 먹토도 사실 진짜 많이 했었어가지고 한 번씩 해봤죠. 네, 이게 왜냐면은 너무 굶는 게 습관화가 돼 있으면은 먹었을 때 이 강박증 때문에 늑저질러서 막 토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지금은 그렇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습관 때문에 안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친구들도 보면은 자기 돈도 벌고 하니까 운동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운동이라 그러면은 막 헬스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제는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쵸. 폴댄스, 뭐 테니스, 플라이밍. 플라잉 요가 막 다양하게 많으니까 요즘은 그냥 자기 취미에 맞춰서 그렇게 운동하는 것도 조금 유행인 것 같아요. 그 먹토를 하면 선생님 네. 어떤 게 제일 안 좋을까요? 저도 한 번 해봤거든요. 근데 몸에 되게 안 좋더라고요. 뭐 일회성으로 먹토한다고 몸이 상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한 시간 그렇지만 동안. 그게 엄연히 이제 섭식장애라고 질환 상태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그 정교화되고 만성화되는 게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그 이면을 보면은 정신 이제 심리학적으로 약간 우울하거나 그런 게 내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토하는 게 단순히 체중 때문이 아니라 체중이 늘어난 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이어트 자체에 이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지금 내가 다이어트를 요하고 있는 게 무슨 이유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게 도움이 되고 실제로 다이어트약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토하면서까지 살을 빼고 싶은데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진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에 관련된 치료나 처방을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선생님은 따로 다이어트 방법으로 추천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좀 게을러서 운동을 하지 않고 살을 좀 쉽게 빼는 방법 없나 이런 거를 제 스스로 많이 찾아보는데 뭐 약들 많이 있죠. 그리고 온갖 다이어트 방법을 일단 어떤 기본 성향이 나한테 해보고 내가 어떤 건지 체험을 해보고 그 체화가 됐을 때 남한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어떤 종류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다는 그 약을 이용한 대부분의 다이어트 방법을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아마 저보다 여기서 체중이 엿가락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제가 코로나 전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꽤 많이 늘어 있거든요. 네. 한 20% 정도 늘어 있는 것 같고 아 진짜요? 근데 또 이제 살이 이렇게 찌는 사람들은 엄격한 자기만의 룰이 있습니다. 막 무한대로 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고 내가 그렇죠. 내가 정해놓은 심리적 마지노선이 항상 있어요. 여긴 넘기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할 때가 되면 굉장히 사람이 엄해지거든요.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한다거나 막 먹던 걸 갑자기 안 먹는다거나 돌발적인 행동을 해서 그 상황을 제어를 하거든요. 나름 이제 생존 수단인데 안 그래도 새해 얘기하셨는데 네. 그 나름 이제 야심찬 계획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 다들 배달 음식 많이 떡볶이 쓰죠. 아마 자기가 해먹는 거였으면 이렇게 살이 안 쪘을 겁니다. 맞아요. 배달을 하는 건데 또 배달이 조금은 배달을 안 해주죠. 어느 이상 배달을 시켜야 되는데 또 막상 오면 아깝잖아요. 맞죠. 그걸 다 먹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스스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이게 한계치에 도달해서 본격적으로 뭔가 그 다이어트를 해서 굉장히 많은 감량에 성공했던 타이밍이 두세 번 있는데요. 네. 정상 체중이 과체중이 넘어갈 때 심리적 저항선에 걸려가지고 진짜 본격적으로 했었던 것 같고 과체중이 비만으로 넘어갈 때 비만이 고도 비만으로 넘어가기 직전 이제 이때 제가 아주 그 근거 있는 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다이어트를 이제 이렇게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 딱 핫한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아까 호이쌤이 말해주신 것처럼 뭐 테니스, 다양하게 뭐 같이 할 수 있는 뭐 등산, 뭐 이런 것들이 좀 붐인 것 같고, 취미대로. 네, 취미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좀 붐인 것 같고,
아무래도 그래도 운동을 좀 장기간으로 오래 하신 분들은 필라테스랑 이제 웨이트를 꾸준히 하시긴 하죠. 그건 부동적으로, 네, 명순위로. 혹시 그러면 제 주위에 저탄고지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반식에서는 저탄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긴 하죠. 아무래도. 음. 운동을 하실 때도 단백질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아시겠지만 운동은 몸에 대한 피드백이지 이걸 한다고 막 몸이 빠지거나 뭐 근육량이 확 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나 근육량을 늘린다거나 이건 사람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대부분 저탄고지를 왜 하냐면 근육량이 없어요. 네. 네, 이제 만들려고. 네네네네. 만 24세부터는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실 근육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분들이 근육량이 없기 때문에 저탄고지를 또 지향을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저항성 운동이 꼭 필요한 거고 그렇죠. 저항성 운동 이제 무겁게 좀 무게를 부위별로 드는 그리고 또 앉아서 자식 생활 좀 오래 하고 현대인 분들이 거의 앉아 있고 운전도 오래 하고 이렇다 보니까 또 하체가 약해져서 뭐 스쿼트, 뭐 백 운동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엉덩이 근육도 처짐으로써 힙업 이런 것도 유행하는 거거든요. 듣다 보니까 네네. 뭐 헬스도 필요할 것 같고 필라테스도 필요할 그쵸, 것 같고 그쵸. 다양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각자 장단점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쪽에서는 뭐 운동을 꼭 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지만, 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선은 자기 상태를 좀 인지를 먼저 하고, 직업에 관한 또 인지, 내가 지금 앉아서 일을 하는지, 서서 오래 있는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일을 하지만 뭐 일주일에 몇 번은 운동을 좀 나갈 수 있는지, 그렇게 먼저 체크를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럼 뭐 2주에서 3주 정도는 아까처럼 간헐적 단식으로 먼저 식습관부터 좀 교정을 한번 해보고 몸이 좀 가벼워지면 뛰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트레이너나 뭐 강사분들한테 몸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거죠. 뭐 상체가 약한다든지 하체가 약하다든지 그럼 그거에 맞춰서 웨이트를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리를 뭐 평소에 많이 꼬고 앉으셨던 분들이나 뭐 짝다리를 짚고 이러신 분들은 골반이 대부분 틀어져 있고 밸런스가 또 깨져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필라테스가 또 시급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럼 내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게 그쵸. 중요하겠네요. 사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필라테스가 유행한다고 혹은 뭐 셀럽, 뭐 연예인이 그걸로 살을 뺐다고 그거를 무조건 따라가는 게 저는 가장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네. 그럼 혹시 좀 추천하는 다이어트 관리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다이어트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까지 한 7천여 명의 환자분들, 고객분들을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가장 1번인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30가지 넘게 해봤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극단적으로 안 먹거나 아, 네, 진짜 극단적으로 안 먹고 야채만 먹고 한 달을 버틴다던가 왕창 먹고 3일을 굶는다던가 하루에 3시간씩 유산소를 한다거나 다 해봤는데 저는 먹는 걸 포기를 못해서 솔직히 여기서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좋아. 네. 굶어야지 생각하면 그때부터 먹고 싶어요. 작심 3일 말고 맞아요. 작심 이틀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저처럼 한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고 나한테 가장 맞는 게 뭘까? 한 2끼를 많이 먹자. 두 끼 네. 저녁에 먹지 말고. 네. 그리고 매일 30분씩 꼭 스트레칭을 하자. 네, 운동을 많이 못 하더라도 내가 앉아서 일하다 보면은 이제 엉덩이 둔부 쪽에 살이 찐다던가 아니면 서서 일할 때에는 등살이라든지 뭐 발목이 붓는다든지 하는 부위 있잖아요. 저는 그 부위를 항상 꼭 늘려줘요. 혹시 뭐 추천하시는 에스테틱으로 뭐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저희 스파에 오시는 고객님들 보면 양한방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고 어떤 게 있을까요? 배우분들이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게 이제 등 관리랑 네. 이제 하체 후면 관리. 오. 네, 이게 우리 운동을 했는데도 안 빠지는 부위가 있어요. 약을 먹어도 안 빠지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테라피스트가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게 유명한 셀럽분들이나 스타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분들은 3시간 동안 집중 관리를 네, 받는 거네요. 전신 후면 관리를 쭉 받으세요. 어떤 코스로 진행이 되나요? 뭐 하체부터 등 관리를 쭉 받고 그다음에 이제 등 후면이 좀 풀려야 얼굴 안색이 맑아져서 등이 우리 몸의 반사구라고 해서 여기에 모든 이제 과긴장 근육이 뭉쳐 있는데 걔네를 좀 풀어줘야 얼굴이 좀 맑아지고 사실 얼굴도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엔 얼굴을 쫙 리프팅하고 이중턱살 빼고 모든 스파의 원리가 좀 비슷해요. 맞아요. 오히려 궁금한 게 얼굴이 살 안 쪄 보이게 화장하는 방법. 쉽게 가는 그래, 방법. 다이어트는 그냥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화장을 하면 화장으로 감춘 것 같지 않게 다이어트한 것처럼 화장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 너무 물어보고 싶어요. 수진 선생님께서 말하셨던 것처럼 얼굴 작아 보이고 이런 것들도 다 뭔가 동안적인 거, 맑은 거, 여기서 오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그것도 다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는 진짜 몸에 노폐물을 빼주는 게 1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내 눈에 붓기가 있어도 메이크업 표현할 때 내가 조금 더 동안스러워 보이면 당연히 붓기도 더 빠져 보일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쉐딩으로 쉐딩. 잡아주기. 원래 얼굴이 작아야 돼요. 얘기할까봐. 조마조마. 꿈도 희망도 없는 건가? 원래 작아야지 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진도시에서 환자들한테 했던 망언이 막 떠오르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괜히 했다. 나쁜 말 하지 말걸. 쌤, 그러면 쉐딩 방법이 지금 코랑 그 여기 눈 밑에랑 그리고 얼굴 턱 거기 말고 또 다른 데 있을까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내 얼굴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요즘 메이크업 할 때 옛날이랑 다른 점을 보면은 누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해서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 각자 얼굴형에 맞춰서 네, 해야 되는데. 각자 얼굴형에 맞춰서 보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메이크업 할 때도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위가 애교살 라인 잡기. 그거 하나만 조금 해도 사람이 어차피 얼굴이 붓기 빠져 보인다는 거는 막 금방 턱살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붓기가 이제 여기가 빠지면서 이목구비가 살아나야 내 붓기가 빠져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붓기가 가라앉아 보이는 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콧대 라인도 잡아주면서 이제 애교살 라인도 같이 잡아주기. 어떤 분들 보면은 애교살에는 하얀 반짝반짝거리는 걸 얹어야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메이크업은 그게 했는데 여기에 하얀색 펄만 이렇게 떡 짙하게 붙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되게 얼굴 부어 보이게 하거든요. 아, 혹시 그러면 각자 메이크업 고민들 한번 말해보면서 소희쌤한테 여쭤보는 거 어떨까요? 말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눈일 메이크업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어려워요. 화장을 못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어떻게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행하는 거 그나마 뭐 장원영님 뭐를 따라하고 뭐 예쁘다는 사람 따라하고,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유행 따라가지 말라고 해놓고 저도 그쪽은 또 모르니까 유행하는 거 다 따라해보고. 저도 똑같아요. 그런 저도 거. 메이크업은 유행 따라가지 말라 해놓고 다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아요. 다른 거. 혹시 저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쉐딩법 있어요? 소희쌤이? 지금 얼굴형 같은 경우는 살짝 네. 여기 볼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너무 치지 않는 쉐딩법이 좋죠. 왜냐면은 얼굴이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좁으신 편이니까 아무래도 아래랑 위쪽 위주로 쉐딩을 쳐주시는 게 좋고, 볼터치도 너무 코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볼터치가 코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만큼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면서 얼굴이 안 길어 보일 수도 있는데 길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광대가 좀 있어서 항상 이렇게 가리고 다니거든요. 네. 분명히 시청자분들도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같이 광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쉐딩을 해야 될까요? 되게 간단해요. 광대는 진짜 그 광대 있는 부분을 쉐딩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정면으로 봤을 때나 사진 찍을 때나 즉각적인 효과지 내 뼈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내가 튀어나왔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쉐딩을 해주고,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머리로 가릴 만큼 신경 쓰이고 그러면 원장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굴이 넓은 사람은요, 흔히 하는 실수가 얼굴 전체를 가리는데 자기 관자를 가려요. 오, 그러면 맞아요. 훨씬 넓어 보이거든요. 가려야 되는 곳이 고렛나루 앞이에요. 아. 예. 실제로 가려야 되는 포인트를 잘 가리는 게 중요한데, 이게 머리를 전체를 가리면 광대만 더 고각돼 보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관자는 좀 내놓더라도 고렛나루 앞쪽을 조금 살리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 각자의 컴플렉스와 이 화장으로 가릴 수 있는 방법을 또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원장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단점도 있으실지. 저는 너무 단점이 많고요.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저를 객관화했을 때 체중이 늘어있는 게 가장 문제예요. 코로나 전 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남자를 놓고 보면 한 45% 이상이 비만입니다. 정말요? 네. 그 비만 기준이 조금 혹독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그 표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를 지났죠? 아마 50%에 이제 육박하거나 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 첫 주제가, 그래서 제가
아, 오늘 나 혼나는 날인가 싶었는데. 이게 이제 누가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서 도대체 세상에 다이어트 방법이란 게 몇 가지나 있을까? 그걸 또 찾아본 사람이 있어요. 몇 의사들끼리- 가지 되나요? 의사들끼리는 과연 세상에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각자가 주장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카운트를 해봤는데 몇 개까지 세다가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억 개? 1억 개? 이렇게? 아, 그 정도까지는 열심히 센 사람이 없고 한 150개? 10만 개 정도까지 세다가 포기했어요, 사람들이. 한 10만 개. 다양한 방법으로 그쵸. 10만 개 이상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모아놨으니까 또 누가 보고 이 중에 효과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될까? 를 또 사람들이 막 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네.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중에 효과 있는 거는 진짜 한 100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10개도 안 됩니다. 10개? 10개도. 10개도 안 되는데 자 이제 이 이유가 다이어트는 똑같아요. 몸에 들어가는 칼로리와 쓰는 칼로리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는 다 찌는 거고 마이너스는 빠지는 단순한 함수인데 그냥 며칠 굶으면 살이 빠집니다. 그쵸. 그쵸? 문제는 지속이 되느냐 요요가 다시 오느냐 저희가 아까 이제 편한 방법 약을 쓰는 방법 이런 것들 얘기를 드렸는데 대부분의 약은 끊으면 다시 요요가 옵니다. 그래요. 100%라고 보면 되고요. 그 약은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몸이 무겁고 아주 고도의 비만이신 분들은 그분들이 운동에 나왔다고 하면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게 그게 그냥 몸이 만들어진 분이 운동 나오는 거하고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둘이 똑같이 1시간을 운동했다고 하면 비만이신 분이 1시간 한 게 더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그 힘든 걸 이겨낸 거기 때문에 몸이 괜찮은 사람이 1시간 하고는 이 사람이 들인 노력과 그 열정이나 에너지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이어트 성공을 하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요. 아까 굶는 생각만 하면 그때부터 식욕이 시작된다고 올라와서. 하죠.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고 100% 실패하거든요. 왜냐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플러스가 되고 자기가 꾸준히 유지된 사람은 다이어트 의지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 놓은 나의 마지노선에 닿았을 때 이제 나 살 빼야겠다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가면 다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정해놓은 마지노선에 도착하면 또 살을 빼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 약들이 뭐 단기 처방이 되는 거, 중기 처방이 되는 거, 1년에서 장기 처방이 되는 약들이 쭉 스펙트럼이 나뉘는데 그래서 이제 장기 처방이 되는 약들이 오히려 각광을 받는 거죠. 시간을 길게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생활 개선이 자기 습관이 뭐 한 달 만에 갑자기 바뀌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고 그러면 혹시 지방 흡입을 했을 때 살이 빠지나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는 질문인데요. BMI라고 체질량 지수가 27.5가 넘어가면 이제 비만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30이 넘어가면 이제 고도 비만에 다다랐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물론 굉장히 유용한 지표인데 건강하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보면 내장 지방이 훨씬 중요한데 오히려 더 유용한 건 허리둘레예요. 저의 마지노선은 몸무게가 아니라 허리둘레. 제 벨트예요. 제 벨트가 쓰다 보면 자기가 쓰는 자리가 있고 거기가 닳잖아요. 특히 체중 변화가 많은 사람은 여러 군데를 쓰죠. 그죠. 그러면 저는 제가 정해놓은 선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때가 다다랐다. 나를 바싹 조여야지 되는구나. 근데 실제로 그렇게 허리둘레가 되게 유용해요. 허리 만져봤을 때 이렇게 잡히는 살이 있으면 그건 차라리 오히려 괜찮습니다. 지방 흡입을 하면 살이 당연히 빠지겠죠. 지방 1kg가 이 정도 돼요, 덩어리가. 생각보다 몸무게와 지방 부피가 일치하지 않죠. 그죠? 우리 몸에 오히려 관리를 해야 되는 내장 지방을 뺄 수가 없거든요. 오. 외모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외부에 있는 지방이. 근데 실제로 내가 몸이 이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었냐 아니냐는 내장 지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허리둘레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자기의 사실은 제일 중요한 지표예요. 허리둘레 얘기하셔가지고 네. 생각났던 게 운전을 하면 저는 이제 집이 경기도 쪽이어서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데 안전벨트 네. 운전할 때마다 나의 맥스는 좀 살이 빠졌을 때는 안전벨트 했을 때 타이트함이 없다가 네. 살이 찌면 답답하고. 답답해요. 그러면 혹시 안전벨트를 옆으로 해서 매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하고 네. 배가 쫄리니까 배가 쫄리니까 전 옆으로 해서 옆에 매거든요. 음. 살이 쪘을 때 체중계를 위험해요. 올라가기 조금 무서울 때는 벨트를 한번 차보는 걸로. 관리 방법 중에 이거 다이어트랑 같이 병행해서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
하는 그런 관리법이 있을까요? 저만의 관리법이기도 하고 제가 고객님들한테 추천드리는 관리법이 나만의 이너뷰티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2024년 갑진년에 나만의 레시피 클렌주스 레시피 만들자가 있었는데 바나나랑 당근이랑 사과를 항상 넣어요. 팩틴 성분이 이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저는 파슬리랑 레몬이랑 사과 또 많이 파슬리를 넣어요? 네네네. 우리가 왜 횟집 가면 이렇게 데코로 네. 이렇게 파슬리 놓잖아요. 네. 그게 쿠팡에서 한 200g에 2,000원? 그거 챙겨오신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게 뭐 횟집에서 그거 이거를 이제 하게 된 계기가 네. 배우들은 촬영 앞두고 3일 만에 이제 급진급바 많이 네. 하잖아요. 그래서 3일 다이어트를 할 때 항상 하는 게 나만의 이제 클린 주스를 공유를 해요. 뭐 언니는 뭘 먹었을 때 붓기가 잘 빠져?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호박 주스를 먹고 오후에는 뭐 블루베리랑 뭐랑 섞어서 가른 거. 그리고 또 매니저분들께서 저희가 대본 외우고 있을 때 뭐 먹으러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극 촬영하면 이제 가채 쓰고 있는데 편의점 들어가면 놀래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마련한 거를 이제 먹고 그래서 원장님도 그렇고 소희쌤도 그렇고 리나쌤도 그렇고 이제 홍코치님도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과일 하나랑 좀 디톡스 할 수 있는 거를 해가지고 한 3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그러면 그 과일이랑 그리고 딕톡스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좀 알려주시겠어요? 내가 당근을 먹을 수 있다. 당근 다 이렇게 넣어서 하면 좋은데 당근이랑 맞는 거 찾으시고 근데 당근 못 먹는다. 이러면 사과랑 이제 맞는 거.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게 파슬리, 레몬, 사과. 네. 무슨 맛이에요? 상상이 안 가가지고. 약간 떫은 키위? 혹시 꿀이나 이런 걸 좀 뿌려도 괜찮은 건가요? 근데 저는 꿀을 좀 비추천 드리는 게 오. 먹고 확 뭐 땡기는 거 있잖아요. 네. 꿀 넣으면 바로 뭐 땡기더라고요. 입이 사는구나. 네. 입을 죽여놔야 그쵸, 되는구나. 이걸 좀 죽여야 돼서. 그럼 좀 궁금한 게 아까 급진급바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것 중에 그 계속 물을 엄청 많이 마셔요. 그리고 촬영 직전에 물을 딱 끊어요. 그러면 그 평소에 물을 많이 마셨을 때 소변량이 계속 나와요. 그 전날에도 물을 끊었을 때도 소변량이 그대로 나오는데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살이 빠지는 원리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피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지 않는지. 저는 배우들이 이거에서 뭐 살 뺐다, 이거에서 붓기 뺐다, 뭐 아이돌들이 이걸로 살 뺀다. 저는 그런 거 일반인들이 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위험하구나. 너무 극단적이어서. 네, 너무 극단적이고 그 TV 앞에 나오는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붓기보다도 훨씬 빠져야 그 TV에 보이는 그 얼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방법은 일반인이 따라했을 때 뭐 괜찮은 방법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전혀 일반인들은 따라하지 않는 거를 추천합니다. 어느 정도로 피부에 화장이 안 먹나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우선은 피부 톤 자체가 너무 칙칙. 네, 칙칙하고 톤보다도 사람 표정이 일단 우울해요. 표정이 그렇다.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신부님들 메이크업을 할 때 보면은 유독 막 진짜 막 이런 사람 있어요. 기쁜 날인데. 결혼식인데. 네, 유독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도 못 먹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피부 관리샵 가서도 에스테티도 엄청 많이 받고 팩도 엄청 나름 열심히 하셨을 거고 그랬는데 이게 먹는 거랑 수분이 진짜 중요한 게 이게 피부에 진짜 다 들어요. 처음에 기초 바를 때는 괜찮겠네, 잘 먹네, 기초 잘 먹겠네 했는데 파운데이션 한번 브러쉬로 싹 하는 순간 그 속에 있던 속감 저항과 탁 나오고 그리고 다크서클. 아무리 화사하게 해놔도 밝아지지 않는 얼굴. 갑자기 생각났던 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네. 지금은 제가 이제 배우 활동을 쉰 지는 4년이 됐는데 네. 2주 전에 성형외과를 찾아가요. 네. 원장님한테 턱포토스랑 이중턱에 윤곽 그 주사를 맞고 그러고 매일 아침 이제 유산소를 1시간 해요. 하고 먹고 싶은 거 하루에 2끼 먹고 근데 매일 유산소를 하면 그 딱 2주 후에 그 딱 나타나더라고요. 턱이랑 이렇게 라인. 얼굴 라인이랑.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급하게 뮤직비디오를 찍느라고 이제 원장님을 찾아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그래서 급하게 울세라로 막 하고 독수도 맞고 이렇게 했는데
금손이신지라 너무 잘 됐는데도 그 2주 동안 살을 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 약을 복용을 하니까 그때는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근데 촬영이 끝나고 나서 다크서클이 엄청 쳐져 있는 거예요. 피부도 당연히 다 망가졌고. 그리고 그렇게 못 먹으면 입술도 망가져요. 맞아요. 혹시 어떤 원리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을 때 다크서클이 심해지는지. 이게 수분량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하고 수분이 많이 따라다녀요. 아까 저탄고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탄고지가 사실 굉장히 살이 많이 빠집니다. 저도 개인적 경험을 하고. 그런데 제 직원들이 모두 말려요. 왜요? 왜냐면 예민해져서. 엄청 예민해지거든요. 성격이 엄청 날카로워지고 진짜요? 화가 많아지니까 멀리하고 싶고. 슬쩍 초콜릿에 밀어넣는다거나 망쳐 회방을 막 넣거든요. 원래 친절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네. 막 이러면서. 친절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즐거워야지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네. 저탄고지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성격이 안 좋아지고 예민해지니까 그걸 본인이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회식을 한번 하죠. 그러면 이게 술 한잔 마시면 굉장히 이 당기거든요. 당이 좀 있는 게 달달하게 들어가면 이 또 술이 그냥 술술 넘어가죠.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저탄고지 보통 그렇게 끝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당을 먹으면 몸에 수분이 따라다니면서 얼굴 붓습니다. 그리고 저탄고지 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얼굴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수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아마 우울해 보이고 이런 분들은 10중 8구 아마 저탄고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커피 다이어트 한참 유행했었죠. 네. 커피에 방탄. 커피. 근데 커피에는 카페인 정도가 대사 순환량을 늘려서 칼로리 소모를 늘릴 정도로 마시려면 거의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커피를 그 안 와요? 정도로 먹어야지 되고 실제로 그런 원리로 먹는 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 그렇게 각성 상태를 유지하거나 카페인 성분을 농축해서 다이어트 약으로 또 활용을 하는데 뇌신경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약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약은 아니에요. 실제로 법으로 한 달 이상 처방은 안 하는 게 좋겠고 3개월 이상 절대 처방하지 말 것이라고 돼 있는 계통들이 이제 그런 약이거든요. 절대로 이제 그걸 의존해서 할 양식은 아니고 제 스스로도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도 제가 다이어트에서 많은 시도를 해본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환자를 볼 때는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셨죠. 공감을 또 해줄 수도 있고 사람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쵸.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질문도 해요. 운동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밤에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대답하세요? 근데 그것도 이제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아침에 하는 게 좋다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하는 게 좋다고 나뉘는데 이론적으로 오전 하는 게 좋아요. 이론적으로. 하루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 있는 채로 유지돼 있는 채로 밤에 잠을 자는 것까지 이어지는 게 좋지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운동하고 나면 하루 종일 배고파서 많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운동을 하면 시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아침에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 패턴 찾는 게 실제로는 가장 유용한 것 같고 방송 활동 하시는 분들 전 많이 접하죠. 네, 그쵸. 단기적으로 많이 접하는데 아까 이렇게 촬영 직전에 뭘 하는 거를 굉장히 혼냅니다 제가. 맞아요. 네, 진짜 많이 뭐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왜냐면 그게 그 다음 촬영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적으로 빼는 건 더 미리 하는 거고 촬영 직전에는 오히려 또 운동할 때 리커버 개념이 있죠. 네네. 리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당이 갑자기 들어가면 확 부어요. 음. 리커버를 당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이 없으면 수분이 안 올라요. 음. 당 레벨은 마지막에는 꾸준히 유지해야 촬영에 실전에서 잘 나오는 거라서 그런 벌컹거림은 오히려 한 2주 전. 2주 전이 가장 좋은 대비 기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주는 그걸 유지하는 게 이제 가장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도 4주 전부터는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우리 몸은 그런 단기적인 변화에 받아들이는데 한 달 정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촬영이 잘 나오고 싶으면 2주 정도는 턴을 주는 게 좋아요. 뭐 결혼 전에 이렇게 단기로 또 관리하러 많이 오시죠. 근데 2주 전에 갑자기 오시면 저는 보통 거절을 합니다. 남의 결혼식 놓치고 싶지 않다고. 근데 저 실제로 많이 봤어요. 어떻게 신부님들 중에서 화하게 예식 전날에 했다가 내 평소 패턴이 아니잖아요. 그죠? 더 뒤집히거나 심지어 왁싱 하나를 하더라도 털이 없어졌을 때 트러블 나는 경우들 보셨어요? 네, 예민한 그런 사람도 거구나. 진짜 많고 정말 6개월은 다급하게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 하나 있긴 했네요. 드레스가 안 맞아요.
가방 다 있는데. 가방 다 했는데 드레스가 안 맞아요. 행복하셨네, 행복하셨어. 이건 뭐 어쩔 수도 없어가지고 상황이 알겠는데 결혼을 일단 하긴 해야 되니까 한복 입고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첩장 돌리려고 많이들 다 드신대요. 행복해졌어. 그러니까 만나서 저는- 줘야 되니까. 맞아요. 이런 레파토리였어요. 맞아. 네. 제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요. 네. 청첩장 줘야 되는데 얼굴 보는데 저만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같이 먹다가 보니까 또 기분 좋을 것 같아서 체면치레 지금 다 들어보니까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일단 찾고 그걸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면장애 있으신 분이 체중 관리가 안 되는 심리의 상당수는 우울증이 숨어 있어요. 20대 분들은 뭐 이제 이별의 아픔, 뭐 한순년에 뭐 이런 거에 이제 충격. 그 간헐적 단식. 그 뒤에다가 엔드 위고비라고 써버렸어요. 가격 차이도 있는지. 미국 같은 경우에 1년치를 쓰려면 2천만 원